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96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즉 차트 문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4작업 문제라서 요거로 끝이 날 거예요. 제4작업 그래프에서는 제4작업 시트가 없죠? 우린 제1, 2, 3작업만 해놨잖아요. 4작업이 여기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제4작업 시트로 사용을 할 건데, 먼저 결과를 한번 좀 볼게요. 결과. 완성된 거를 보면 요렇게 차트를 만들래요. 요렇게 만들래요. 근데 우리가 봤던 시트는 이렇게 칸칸이 있는 시트인데, 제4작업 시트는 차트 시트라 그래요. 워크시트가 아니라. 그래서 차트만 별도로 보여주는 시트가 있거든요. 얘를 차트 시트.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시트는 워크시트. 셀 단위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 예. 이때 완구형과 촬영용 드론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책 교재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 단위 원에 관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는 그래프도 있는데 CXC 1012, X55, 0810 쭉 그 드론에 대한 종류가 나오잖아요. 모델이요. 이 모델 중에는 완구형과 촬영용, 즉 뭐는 없다? 레이싱용이라고 하는 드론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 데이터 중에는 제품명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하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단위원, 이거죠. 이렇게 제품명하고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건데, 알고 봤더니 레이싱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빼래요. 즉 완구형과 촬영용만 하는 거잖아요. 문제 자체가. 네, 완구형과 촬영용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한번 블록을 잡아볼 테니까 보세요. 제품명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싱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띄고 CXC, X55, H8M 드래그 하면 되겠죠? 이때 제품명 클릭한 후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 건너뛰고 나머지 3개, 또 하나 건너뛰고 나머지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판매 수량도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하고, 그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한 줄 건너뛰어서 나머지 3줄 2칸, 그리고 한 줄 건너뛰고 3줄 2칸, 이렇게 이 다음에 삽입 세로 막대형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 할 겁니다. 요렇게 차트가 보여야 돼요. 요렇게 차트가 보이면 성공하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양이 아니라 이상한, 이거 뭐 다른 모양, 그 밑에 글자도 안 보이고 이상하게 돼 있으면 얘를 선택하고 지우고, 차트를 지우고, 다시 제품명, 처음엔 무조건 드래그나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또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이 블록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클릭, 문제지에 세로 막대형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 아까랑 또 달라졌나요? 제가 블록을 잘못 잡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삽입, 세로 막대형,
이렇게 만들어지면 성공하신 겁니다.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는데 얘를 제4 작업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 상단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시 보시면 워크시트를 선택할 때는 보기란 메뉴에서 끝났지만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자동으로 떠요. 안 뜨면 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오른쪽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고요. 차트에서 바로 가기 메뉴 눌러서 차트 이동을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셔가지고 요 위에다가 요 새 시트에다가 제4 작업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확인을 누르면 제4 작업 시트가 생겨요. 그렇죠? 생겼죠? 잘 보세요. 제4 작업 1, 2, 3. 제1 작업에서 차트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4 작업으로 넣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생겨요. 그런데 96쪽 문제지 제일 밑에 보면 제1, 2, 3, 4 시트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라고 유의사항이 나와 있죠. 이걸 안 지키면 빵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4 작업이라는 시트를 드래그해서 제3 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위치가 바뀔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제4 작업이 제1 작업 왼쪽에 생기는 이유는 제1 작업에서 차트를 만들었고 얘를 제4 작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왼쪽에 생기는데, 얘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얘를 드래그해서 제3 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위에 검은 화살표가 나타나잖아요. 이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1, 2, 3, 4 순서대로 나온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다 하셨습니까? 이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 96쪽 상단에 보면 조건이 10가지가 나오는데, 조건이 10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100점짜리 문제인데, 한 문항당 1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항당 10점. 커말 자격증은 얘가 5문항이 나와요. 커말은 5문항이 나오고, 대신에 이렇게 하시오라고 묶어서 5문항이 나오고, 우리는 낱개별로 1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같으면 되게 복잡해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차트 종류는 어떻게 하라고요? 묶음새로 막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블럭을 설정하셔가지고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먼저 했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에 가면 묶음세로 막대형을 하는지, 아니면 뭐 꺾은 선에 가서 표식 있는 꺾은 선을 하라고 하는지 이걸 지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거를 3번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 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문제집 밑으로 내려가셨을 때 순서를 1, 2, 3, 4로 바꾸세요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미리 바꾸시는 게 편해요. 제4 작업이 생기고 나서 미리 바꾸는 게 낫지, 다 끝날 쯤 돼갖고 4, 1, 2, 3으로 제출하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차트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있는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디자인은 전체적인 걸 꾸밀 때 쓰는 거예요. 디자인은 전체적인 걸 꾸밀 때 쓰는 거고, 레이아웃은 이제 항목별로 꾸밀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목을 넣어라, 뭐 범례나 뭐 값을 어떻게 표현해라, 눈금선을 어떻게 해라, 어느 항목별로. 그리고 그 항목별로 나타나는 거를 세세하게 꾸미는 게 서식이에요. 꾸미는 거니까. 빨간색, 노란색 뭐 꾸미는 거니까. 자, 먼저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1, 2, 3 3번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그럼 제목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 스타일에 가서 1, 2, 3, 4, 5, 6, 7, 8, 16, 24, 그 다음에 25, 26, 27, 28, 29, 29번째 스타일을 번호 순서대로니까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4번 문항이에요. 제일 먼저 차트가 있었는데 이 차트를 3번 스타일로 바꿔주고, 그럼 제목이 나타나면서 뭐가 좀 바뀌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에 가서 20 몇 번째? 9번째. 29번째 클릭해주면 색깔이 변하는데 막대가 약간 각이 졌어요. 3차원 스타일로. 그렇죠? 각진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영역 서식을 꾸밀 건데 먼저 차트가 어딘가 보세요. 차트는 차트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영역, 차트 영역. 제목, 차트 제목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림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갑축 영역이라고 부르고, 마우스 갖다 대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근데 문제지는 영역에 있는 항목 중에 차트를, 영역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린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차트 제목 영역, 뭐 계열 영역, 눈금선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메시지가 뜨니까. 먼저 차트 자체를 클릭하세요. 차트 자체, 차트 영역을 클릭하셔가지고 글꼴 바꾸는 건 무조건 홈입니다. 글꼴은 무조건 홈에서 해요. 자, 굴림 11포인트 11포인트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채우기 효과는 디자인이 아니고 서식에 가세요. 서식. 그러면 여기 도형 채우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질감이라고 있을 거예요. 질감.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거로 했었는데 질감에 가서 분홍 박엽지. 자, 물방울, 뭐 물고기 화석, 뭐 초록 대리석, 흰색 대리석, 말 그대로 여기 분홍색, 그 다음에 뭐 꽃다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있는 거는 파피루스, 두 번째 거는 캔버스, 그 다음에는 데님,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신문용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떠요. 재생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지에 분홍 박엽지 그러면 분홍색 찾으시면 되고, 초록 대리석 그러면 초록 녹색 대리석 클릭하면 되고, 편하게 돼 있어요. 차트는요, 전체를 차트라고 부르는데 이때 차트 실제가 나오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을 벗어난 이 동네를 차트 영역으로 부르고, 그 중에는 차트 제목도 있고 이쪽에 갑축도 있고 밑에 범례 영역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겉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이 모양을 색깔을 바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을 클릭했어요. 그림 영역. 도형 채우기에 가서 뭐 하래요? 자동 하래요? 흰색 하래요? 자동이 아니라 흰색 하래요. 흰색. 채우기 없음도 간혹 있습니다. 채우기 없으면 뭐예요? 투명하니까 뒤에 있는 분홍 박엽지가 나오는 거겠지. 자, 자동이 아니라 뭐다? 테마색에 있는 흰색. 눈으로 볼 땐 똑같은 흰색이지만 어떤 건 자동에 의해서 나온 거고, 하나는 흰색에 의해서 나온 거고. 서식에 가서 물론 홈에 가면
여기에 채우기 버튼이 있어요. 칠하기가 페인트 통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흰색을 선택하고 차트 영역은 거기 가서 다른 색에 가서 뭐 근데 여기는 분홍 박엽지가 없단 말이야. 여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차트 도구에 있는 서식에 가서 실제 질감을 채운다거나 그림으로 채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제목 클릭하고요.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글꼴 홈에 가서 굴림 자동으로 굵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기본적으로 굵게 표현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굴림 11포인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도 차트 제목도 그 다음에 갑축도 얘들도 마찬가지로 다 굴림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20 하라고 했으니까 20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은 굵게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가서 그냥 자동.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차트 제목이 흰색으로만 칠해져 있지 테두리가 없잖아요. 테두리가. 근데 문제지는 테두리를 둘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테두리가 윤곽선이라고 하는 거죠. 겉 테두리를 뭐 빨간색으로 하라고 하는지, 그렇죠? 차트 제목에 대해서 도형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하는지 노란색으로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만만하게 자동 그러면 되겠죠. 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차트 제목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6번까지는 그냥 뭐 색깔 꾸미고 모양 꾸미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지금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판매 금액하고 판매 수량을 차트로 만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 금액을 하고 판매 수량을 한번 보세요. 숫자 차이가. 하나는 45,000, 25,000, 15,000, 근데 78만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판매 수량은 1000도 안 돼요. 하나는 제일 작은 게 15,000원이고 여기는 1000도 안 돼요.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같이 보여주니까 큰 숫자를 기반으로 나와 있고 그보다 많이 작은 15,000, 20,000 이렇게 나오고 더 작은 수량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판매 금액하고 판매 수량을 같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볼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에 보조축을 지정해라. 보조축을 지정해라 라고 돼 있어요. 뭐를? 판매 금액 이거 길쭉하게 나온 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또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돼요. 엑셀 2007에서는 지금 엑셀 2007을 사용하시는 분은 더블 클릭한다고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을 누르셔야 되고 셀 서식처럼 2010을 쓰시는 분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요소 서식이 뜰 겁니다. 이때 뭐라고 써 있냐면 보조축으로 넘기래요. 근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넘겨도 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도 되고 얘를 먼저 차트 종류를 변경해서 얘를 변경해서 표식 있는 꺾은 선이라면 네 번째 게 요 표식 있는 꺾은 선이거든요. 이거를 바꿔주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보내셔도 되고. 다시 보세요. 얘를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보조축으로 넘기셔도 되고. 그러면 비스무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먼저 보조축으로 넘기신 후에
차트 종류를 꺾은 선 항상 네 번째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그 순서는 바꾸셔도 돼요. 책대로 한번 진행해보면, 먼저 그냥 선택하고 차트를 바꾸면 통째로 다 바뀝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판매 금액이라는 게 책에 보면 왼쪽에 있어요. 판매 수량이 오른쪽에 있어요. 법례를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쪽에 CXC1012 같은 경우도 보면 왼쪽과 그 오른쪽이 비어 있어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길쭉한 게 판매 금액이거든요. 또 마우스 갖다 대면 판매 금액이라고 계열이 뜨니까 얘를 차트 종류를 꺾은 선은 무조건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만 나와요. 얘 바꿔주고, 그 막대 그래프 대신에 삐죽삐죽 올라가는 꺾은 선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다시 꺾은 선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또는 클릭한 후에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요. 얘를 보조축으로 넘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매 수량은 왼쪽에 있는 0서부터 800 사이에 있는 눈금으로 보고, 판매 금액은 오른쪽에 있는 0서부터 90만까지 보이는 이 눈금을 가지고 보고 서로 다르게 봐라. 이거를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차트 문제는 대부분이 이중축 혼합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 가끔 원형 그래프로 출제되기도 한다. 우리 샘플 문제를 보면은 109쪽에 보시면 원형 그래프로 되어 있고요. 110쪽에는 이중축 혼합형이고요. 111쪽에 원형 그래프고요. 네, 원형 그래프 아니면 이중축 혼합형입니다. 그러면 12번, 한 달에 한 번씩 본다 그랬잖아요. 정기시험이. 12번 중에 한 10번은 이중축 혼합형이고 2번은 원형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는 항목 간의 값이 현저하게 다를 때, 어떤 거는 숫자가 크고 어떤 애는 숫자가 작고 이런데, 예를 들어 국어 점수를 0점 맞은 사람도 있고 100점 맞은 사람도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인원수를 말하고 부장, 과장, 직책별로 인원수 많아봤자 500명, 1000명일 거 아닙니까? 근데 직책별로 급여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가더라 이거지. 직책별로. 여기 인원수, 여기는 평균 급여액. 그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줄 때 이중축 혼합형을 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왼쪽 항목, 오른쪽 항목에, 그러니까는 한쪽에는 막대 그래프. 이걸 한쪽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주축을 말하는 주축.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뭐 꺾은 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혼합형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왼쪽 축, 오른쪽 축, 주축과 보조축, 그래서 이중축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프 종류 안에는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그래프 자체는 없어요. 과거 2003 버전까지는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그래프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사라졌고,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어떤 거는 가로막대, 어떤 건 세로막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7번에 처음에 나온 거죠. 그 다음 X550810이 어디입니까? 요건가요? 요거 왼쪽 두 번째 있는 막대 그래프가 X55의 0810 맞죠? 근데 판매 수량이냐 판매 금액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법례가 있잖아요. 법례.
이 법례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판매 수량이 왼쪽에 있고 판매 금액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수량이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보시면 왼쪽엔 판매 금액이 있었고 다음이 판매 수량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먼저 나왔고 판매 수량이 나중에 나왔던 건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판매 금액, 왼쪽에 있던 판매 금액을 보조축으로 보냈잖아요. 그 왼쪽이 판매 수량이고 오른쪽이 판매 금액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그냥 널찍한 도형으로 되어 있고, 판매 금액은 사이에 마디점이 있잖아요. 법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막대 그래프고 오른쪽에 있는 판매 금액은 꺾어선 그래프다. 이때 중간에 이렇게 보면 뭐 네모난 거나 다이아몬드 형태대로 이렇게 중간에 마디점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표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표식이 있는 그래프냐, 표식이 있는 그래프냐, 표식이 없는 그래프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항상 표식이 있는 거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꺾은 선을 클릭하면 무조건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나와요. 그런데 X550810은 막대 그래프 영역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 영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온갖 막대 그래프가 다 선택이 돼요. 이때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열값을 표시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두 번째 거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클릭하면 바깥쪽 끝에 다 표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없음으로 다시 바꿔 주셔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차트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막대 그래프, 꺾은 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막대 그래프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막대 그래프 중에서 이 판매 수량 중에 있는 X55 요거 하나만 갖고 하라 그랬으니까 클릭, 그리고 두 번째 계열을 다시 클릭. 처음에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란 막대 그래프로 다 선택되고요. 다시 두 번째 계열을 다시 클릭을 하면 그 요소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인지 안쪽에 가까운 건지 안쪽 끝인지는 문제 보시면 나와 있죠? 바깥쪽에 나가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 바깥쪽에. 바깥쪽 끝에 라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452가 나온다 이거지. 요거. 그러니까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는 거. 예, 그런 게 유형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눈금선. 눈금선이라는 거 여기 있죠? 차트 도구 레이아웃 눈금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 눈금선입니까? 가로 눈금선이죠. 그렇죠? 근데 가로 눈금선에 가서 난 안 보이게 할 거야. 그럼 안 보이고, 눈금선을 보일 거야. 그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금선의 레이아웃의 눈금선은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요. 눈금선 자체 모양을 바꾸거나 굵기를 바꾸거나 하는 거는 눈금선을 더블 클릭해야 돼요.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신 분은 눈금선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서식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1번 누르셔야지. 옛날 버전은 더블 클릭하거나 이러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에디션 10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주 눈금선 서식에 대해서 색깔을 없앨 수도 있고, 색깔을 없애면 안 보이는 거죠. 자동으로 해놓은 것 뿐이고, 선 스타일에 가서 종류를, 겹선 종류를 한 줄짜리냐 두 줄짜리냐 이런 거, 한 줄짜리냐 두 줄짜리냐 이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 가면 실선이냐 둥근 점선이냐 사각점선이냐 파선이냐 어디 찾으셨어요? 자, 눈금선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눈금선에 관련된 메뉴가 뜨고, 색깔을 지정하려면 선색, 지금처럼 파선이라는 스타일은 말 그대로 써있잖아요. 선 스타일에 가서 어디 가서 파선을 찾으라는 얘기는 안 해놨죠. 파선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대시 종류입니다. 그래서 네 번 처음에는 실선 갖다 대면 둥근 점선, 사각 점선, 네 번째가 파선, 클릭. 그럼 파선이 되는 거죠. 파선. 예, 이렇게 됐어요. 닫기. 굳이 닫지 말고 치워놓으셔도 돼요. 얘를 치워놓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차트 제목 서식이 뜨고, 그림형을 클릭하면 그림형의 서식으로 바뀌고, 차트형을 클릭하면 차트형의 서식으로 바뀌고 그래요. 알아서. 필요하면 다시 더블 클릭하면 되니까 지금 뭐 굳이. 예. 7번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7번 서식의 밑에 항목에 보니까 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 축은 네 군데가 있어요.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 세로축. 근데 세로축이 현재 우리 두 개죠. 왼쪽 기본축, 오른쪽 보조 세로축. 왼쪽이나 아래쪽을 기본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로축은 밑에만 있잖아요. 위에는 없잖아요. 얘도 보조축을 만들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걸 기본축이라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걸 기본축이라고 부르고, 대신에 세로에 있어서 세로축이라고 부른 거고, 오른쪽에는 보조 세로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왼쪽에는 숫자가 들어있어서 갑축이라고도 불러요. 세로 갑축. 밑에 가로축은 글자가 적혀 있어서 항목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로 항목축이라고 부르는 건데, 항상 그러면 세로는 값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로막대로 출력하면 세로축이 항목축이고 가로축이 갑축으로 변해요. 그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하, 세로축이구나. 값이 보이네. 그러면 가로 세로축이겠네. 오른쪽은 보조 가로가 아니라 여기는 가로 갑축이고 여기는 보조 갑축이고, 왼쪽은 기본축이고 오른쪽은 보조축이고, 여기는 세로축이고 저쪽도 세로축이고, 아래는 가로축이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의 숫자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축을 변경하는 과정이 나와요. 먼저 교재 96쪽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 0부터 800까지 나와 있죠. 0부터 100, 200, 300, 800까지 나와 있어요. 얘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오른쪽 보조 세로 갑축을 보시면 0원서부터 시작해서 90만원까지가 있는 건 맞지만 중간중간이 생략되어 있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 쪽을 더블 클릭을 해서 최소는 자동으로 0으로 가 있고 최대는 자동으로 90만원으로 가 있는데, 주 단위가 자동으로 10만 단위로 가 있잖아요. 얘를 고정으로 바꿔주시고 얘를 얼마로 바꾼다? 30만원 단위로 바꾸자. 30만원 단위로 바꾸자. 아직은 오른쪽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때 다른 데를 클릭하면 돼요. 다른 데를 클릭하거나 엔터를 눌러도 되는데, 자, 고정이라는 글자를 다시 클릭해 볼 겁니다. 그러면 0, 30, 60, 90 이렇게 바뀌죠. 단위가 달라졌죠. 단위가. 이거를 책에서는 축에 대해서 출력 결과를 참조해서 그렇게 알아서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 부분이 까탈스러워요. 그 다음 범례. 범례는 뭐라 그랬죠? 어떤 게 판매 수량인지 어떤 게 판매 금액인지, 또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 막대 그래프인지 꺾은 그래프인지. 지금은 아까 우리 차트 스타일을 칼라로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칼라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으면 빨간색 파란색 알기 쉬운데, 지금은 둘 다 색깔이 다 녹색 계열로, 연두색 계열로 가 있잖아요. 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밑에 범례로 들어가 있는데, 이 범례를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판매 수량은 맞는데 판매 금액
줄 바꿔서 단위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 데이터가 두 줄로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두 줄로 나온 거죠. 근데 우리 결과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줄로 돼 있잖아요. 판매 금액 옆으로 가로 열고 단위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고치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에 가서 얘를 바꿔주면 돼요. 얘를 한 줄로 바꾸면 이렇게 한 줄로 바꾸면 얘도 바뀌어야 한 줄로요. 차트를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원 데이터를 한 줄로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는 원래대로 둬야지. 두 줄로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트는 따라서 두 줄로 간단 말이에요. 얘를 바꾸는 방법은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요. 그럼 얘잖아. 얘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줄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두 줄인데. 자, 편집 눌러보세요. 판매 수량 이상이 없으니까 판매 금액에 대해서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판매 금액 줄 바꿔서 단위 원이라고 써있는 얘를 선택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접 쓰세요.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 원 하고 직접 쓰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셀을 지정해 줬는데 그 셀 지정한 거를 직접 고쳐 쓰는 거예요. 직접 한 줄로. 그 확인 누르면 차트의 범례가 한 줄로 바뀐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한 줄로 돼 있죠.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0번은 어디가 9번 남았구나. 도형. 도형은 9번은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가 다른 데가 있나요? 다른 데 없죠? 똑같이 다 됐죠. 그렇죠? 범례까지 했으니까 이제 9번 볼 겁니다. 9번을 하실 때는 차트를 선택하고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려 넣을 거예요. 차트를 선택하셔야지만 삽입에 가서 도형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차트를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도형을 누르시면 무슨 도형을 하래요? 설명선에 가서 네 번째에 있는 구름 모양 설명선을 삽입하래요. 세 번째는 둥근 거고 네 번째가 구름 모양이니까 이렇게 구름을 그리세요. 그 여기다 쓰세요. 최대 엔터 판매 금액 이렇게 최대 판매 금액 쓰시고 이 구름의 크기는 저 아래 꼬랑지 부분이 600라인에 살짝 거쳤어요. 600라인에 살짝 걸쳐 있어요. 그리고 700하고 800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노란 조절점을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노란 조절점의 위치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끌고 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점점점하고 구름 모양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모양새는 대략 맞췄는데 글자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인 것 같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인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거는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같고 흰색. 투명은 아니죠? 얘를 치역이 없음을 하면 중간에 눈금선이 보이는데 이 구름 모양 도형 안에 눈금선이 안 보이는 걸 봐서는 도형 채우기는 그냥 흰색으로 채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대략 요런 모양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예. 도형을 처음에 그리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노란 조절점을 이렇게 당기면 그렇게 노란 위치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뭐 흰색으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은 홈에 가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자를 쭉 썼는데 이 글자가 어떻게 됐다?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고 세로도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지. 구름 모양 위아래 가운데 좌우의 가운데. 예. 글꼴의 크기나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썼으니까. 예. 그러면 그게 9번 설명이잖아요. 9번 설명. 9번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대략은 한 것 같아요. 대략 위치가 여기가 이 왼쪽 그래프 있잖아요. 왼쪽 그래프 막대 그래프 아랫부분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절반 정도. 그리고 두 번째 450이라고 나와 있는 도형의 중간 정도에 걸쳐 있어요. 얘를 대략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펼쳐놓으면 안 되지. 이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 첫 번째 중간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략 봤을 때 그렇게는 맞춰줘야 된다고. 그리고 600 라인에 걸쳐 있고요. 600 라인에 걸쳐 있고, 그리고 700과 800 사이에 구름이 반이 걸쳐 있고, 눈치껏 보시는 거죠. 눈치껏. 그리고 사이에 눈금선이 파선이 안 보이는 걸 봐서는 투명이 아니라 그냥 흰색으로 메꾼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두리선은 의미가 없었어요. 지정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근데 이게 흑백 문제지로 나오면 얘가 까만 건지 노란 건지는 몰라도 허옇고 색깔이 있는 건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마무리 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저장하고 전송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요것이 완성된 건데, 대략 비슷하네요. 그랬죠? 큰일 났다. 하나 안 했다. 차트 제목을 안 썼다. 그냥 가면 큰일 날 뻔했네. 완구형과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제목을 얘가 달라서. 예. (97쪽을)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트를 먼저 만들고 제4작업 시트라고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차트를 세밀하게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도형 집어넣고 나서 마무리 져주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98쪽. 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줄 때는 결과 화면을 보시고 완구형하고 촬영용 두 가지가 들어갔다고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에 대한 항목 두 가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품명과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텐데, 완구형과 촬영용이니까 레이싱용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제외하고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한꺼번에 범위를 정해서 차트로 만든 후에 분류 빼고 드론 종류 빼고 판매일 빼고 그 다음에 제품명 중에서는 레이싱용 빼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다 일일이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얘를 통째로 블럭 잡아서 차트를 만들어요.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넘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쪽에 행렬을 전환시켜 가지고 레이싱용은 제거하고 레이싱용은 제거하면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밑에 글자들이 이쪽에 편집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안 되고 뭐만 들어가야 돼? 여기하고 여기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만. 그러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불편해. 뭐를 행렬을 바꿔야 되고 뭐는 또 제거해야 되고 뭐는 고쳐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클릭하고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잡아주고 나서 차트를 만들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차트를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결과 나온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제 꾸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책에서 보면은 뭐 스타일 3번으로 바꾸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컬러풀하게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지시사항대로만 하시면 되고 28번째, 9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는 차트 종류를 못 바꾼다. 차트 종류를 못 바꾸는데 어이씨 그러면 여기 뭐야?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을 꼭 바뀌었다. 그러니까 막 꼬여버리니까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상이 없는 건데 이렇게 망쳤을 때는 어떻게 해라? 여기는 이거를 삭제해 버려야 돼요. 다 삭제해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판을 짜야지. 처음 다시 삽입해 가서 만들고 나서 얘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차트 종류에 대해서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로 보조축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29번째 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어차피 결과만 같아지면 되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순서 1, 2, 3, 4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왼손으로 짚어가면서 어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이제 제목 바꿔주시고 글자 바꿔주시고 오른쪽 범례 같은 이거 갑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 단위를 30만원으로 바꿔준다는 거 이런 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값 바꿀 때는 클릭한 후에 레이아웃에는 레이블을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지시사항이 98쪽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1번 범위 설정해주고 삽입 메뉴에 가서 세로 막대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로 막대를 선택한 후에 차트 이동을 했잖아요. 차트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트에다가 제4작업이라고 쓰고 확인 누르면 4작업 시트가 생겼고요. 이때 99쪽 네 번째 항목에 중요한 거죠. 위치를 제4작업 1작업 왼쪽에 있는 제4작업을 어떻게 해라? 제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순서가 1, 2, 3, 4가 된다. 이거죠. 그 순서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일일이 세 번째 스타일인지 어떤 건지 그런 거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의 내용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요소별로 이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례죠, 범례. 이 범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범례를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야 그래서 여기 있는 판매 금액 단위 원이라는 항목을 편집 버튼 눌러서 과거에는 여기다 셀이 지정되어 있었던 건데 직접 쓰셔야 된다. 직접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원 바꿔주고 나면은 차트가 바뀐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영역에 대해서 레이아웃에 가서 서식에 가서 이제 채우기 색깔을 질감으로 가서 뭐를 하는지 물고기 화석인지 초록대석이 물방울인지 분홍 박엽진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실제 차트가 보이는 배경을 흰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흰색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105쪽 106쪽까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7쪽에 나와 있는 도형 삽입하는 과정에서 차트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 삽입해 가면 도형을 삽입할 수 없으니까 차트 자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삽입해서 도형을 누르셔야 되고요. 그때 도형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설명선, 뭐 구름 모양의 설명선, 아니면 뭐 직사각형 설명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선이란 그룹에 있겠구나.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대략 드래그 하시고 눈대중으로 위치나 높이 너비를 조정해 주시고 노란 조절점은 위치를 넣어주고 글자는 쓰시고 나서 글자 색깔 바꿔주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해주고 또 도형의 표면 색깔은 뭐 흰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차트는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9쪽에 있는 문제 1번, 2번, 3번, 4번을 오늘 풀어볼 건데요. 1번은 차트 종류가 3차원 원형이에요. 3차원 원형이거든요. 그러면 110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110페이지 문제 2번서부터 한번 해보고 제가 차트를 또 원형 차트를 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파트 1번에 있는 챕터 9의 연습 문제 2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2번. 연습 문제 2번의 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목 들어가 있죠? 여기만 값이 보이네요. 또 안내 그림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꺾은 선이 이렇게 뭐가 샥샥 꺾은 선이 두 개예요. 법례를 보니까 인기 상품에 대해서 주문 현황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원 데이터에 가서 문제지 보면 핸드로션 여기 핸드로션 여기 있죠. 그렇죠? 인기 상품이니까 뭡니까? 대박 상품 빼고 인기 대박 빼고 인기 대박 빼고 인기 이거네요. 그럼 뭐뭐를 가져오라고요? 상품명 글자 클릭하고 핸드로션 러블리 원피스 드래그 고운 한복 CC크림 드래그 LCD TV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문량 시중가 쇼핑가 마찬가지로 시중가 쇼핑가 주문량 그리고 밑에는 35,900서부터 125까지 한 줄 건너뛰고 또 두 줄 한 줄 건너뛰고 나머지 한 줄 블럭을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요. 그럼 요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보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차트 이동을 눌러서 새 시트에다가 제4작업이라고 고쳐 쓰셔도 되고 그냥 새 시트에다 클릭하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시트 명칭을 더블 클릭해서 고쳐도 되죠. 근데 그냥 미리 고쳐서 집어넣으면 편하지 뭐. 그 다음에 4작업을 3작업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 종류에 대해서 묶음 세로 막대형 제1작업 시트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하고 제4작업 시트로 만든 다음에 위치를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 2, 3번은 그냥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쭉 연속으로.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스타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그래서 영역서식 차트 영역은 글꼴을 얼마로 해라? 굴림의 11포인트 굴림의 11포인트를 해주고 질감의 꽃다발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에 가서 아랫줄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끝에 있는 꽃다발 그림 영역은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를 자동이 아니라 흰색으로 다시 해주고
그 다음 시중가가 지금 앞에 있는 거죠. 얘는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래요? 꺾은선. 그 다음에 시중가 그렇게 했고요. 쇼핑가도 차트 종류를 꺾은선. 그리고 이 꺾은선에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 그 다른 애도 클릭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참 애매하게 되어 있네. 요것도 보조축. 둘 다 보조축으로 갔어요? 지금 하나 기본축이고 보조축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보조축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여기 이게 지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선택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레이아웃에 오셔서 여기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쇼핑가 컨트롤 1번 보조축. 아까 기본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중가도 기본축이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가 선택이 되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가면 되는데 나머지가 선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에 있는 계열 요소가 보이니까 예, 이때 시중가 서식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보조축. 그럼 둘 다 보조축으로 가니까 이제 막대 그래프가 왼쪽 기본축에 나타날 거예요. 아까랑은 좀 어려워졌어요. 아까는 두 개 계열을 가지고 숫자로 보여줬는데 이번엔 세 개 계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량의 개수는 적으니까 왼쪽 기본축, 그 다음에 시중가나 쇼핑가는 숫자가 크니까 오른쪽 보조축, 이렇게 보낸 거죠. 네. 일단 그것이 서식에 나와 있는 첫 번째예요. 시중가하고 쇼핑가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꾼 뒤에 둘 다 보조축으로 보낸다라는 거. 그리고 나면 대략 모양새가 비스무리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드로션 앞에 있는 거 클릭, 다시 한번 핸드로션 클릭. 그럼 핸드로션 하나만 선택됐으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얘를 바깥쪽 끝에 여기 올라올 거란 말이야. 눈금선은 클릭하고 서식 눌러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처음부터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 스타일에 가서 대시 종류를 파선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 축은 어떻게 돼? 축은 왼쪽이 기본축 0에서 50백 해서 400까지 갔고요. 오른쪽 축은 보조축은 0에서부터 20만 단위로 해서 140만까지 갔고요. 축은 안 건드려도 되겠는데? 축은 안 건드려도 돼. 네? 아, 0이 아니네요? 진짜? 자, 0이 아닌 거는 빼기로 나와야 되잖아요. 빼기로 나와야 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오른쪽은 0이 빼기로 돼 있잖아요. 오른쪽은 빼기로 돼 있는데 왼쪽이 0으로 시작하니까 우리 결과는 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시 형식을 가셔야 돼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 가셔서 보세요. 숫자 말고 통화를 가보세요. 통화로 갔더니 0으로 보이죠? 숫자일 때는 그냥 숫자니까 숫자로 보이는데 0으로 보였잖아요. 자, 통화를 선택해 보세요. 화폐 단위가 보이지만 0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회계를 클릭해 보면 0이 아니라 빼기로 시작하잖아요. 옳거니 대신에 기호는 어떻게 된다? 화폐 단위는 없으면 하면 돼요. 다시 얘가 원래 숫자로였었는데
이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또 컨트롤 1번을 누르거나 또는 저 상단에 있는 거를 클릭하고 서식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표시 형식, 즉 셀 서식이란 얘기인데, 이때 숫자, 통화, 회계를 누르니까 그때 빼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폐 단위는 보이지 말아야 되니까 화폐 단위는 없음 해주면 0서부터 400이 아니라 빼기가 0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거죠. 예. 그럼 왼쪽에 있는, 그렇죠. 축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변경할 게 없으면 말이 안 되겠지. 법례명은 어떻게 바뀝니까? 법례명은요, 데이터 선택에 가는 거예요. 밑에 법례를 굳이 클릭하지 않고도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요 두 개잖아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인데, 이거를 편집 버튼 눌러서 시중가 가로 열고 단위원 쇼핑카드 클릭하고 편집 눌러서 직접 쇼핑가 가로 열고 단위원 하고 직접 써주어야만이 밑에 법례명이 한 줄로 간다. 법례명이 두 줄짜리 데이터는 두 줄로 가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서는 두 줄짜리도 한 줄로 보이는데 함수를 바꾸나 그러면 밑에 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두 줄을 복원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차트에서는 두 줄짜리를 꼭 한 줄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해가지고 직접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셀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직접 나열을 해줘야 된다. 얘는 항상. 그 다음에 도형 그려볼게요. 도형은 차트를 선택한 후에 삽입 도형에 가서 설명선 세 번째죠. 원형 설명선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대략 위치 크기 대략 그 두 번째 박스에서 세 번째 전까지 요 정도 하고 노란 조절 선물 요렇게 당겨주면 위치는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글자 색깔은 아마도 깜당색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워지는 색깔은 흰색일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는 가로 세로 가운데로 들어갈 것 같고요. 써보시면 되지 뭐. 최고 인기 상품. 근데 도형의 크기가 너무 낮거나 그러면 한 줄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두 줄로 보여야 되고, 얘는 밑바닥에 살짝 닿을랑말랑하고 위에는 350과 400 사이에 오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화살표, 노란 조절점을 이용한 화살표는 위를 향했어요. 아래가 아니라 눈곱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놨어요. 이게 길게 뻗은 것도 아니고 적당선, 막대 그래프에 달랑말랑할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답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은 고쳐야지 뭐. 근데 아까 차트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안 건드렸어요. 굴림에 굵게 20 하는 거.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테두리는, 도형 테두리는 자동 이제 테두리가 생겨지겠죠. 이런 거. 그거는 지금 6번 차트 제목에 대해서 서식을 꾸미는 과정을 제가 모르고 생략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차트 제목 클릭한 후에 기본적으로 글꼴은 차트 영역 글꼴과 똑같이 갈 테고 크기만 약간 다르거든요. 제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굵게 표시되어 있고요. 굵게 진하게. 그래서 크기 조정해 주시고 채우는 색깔을 바꿔주시고 테두리 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테두리 선에 대한 색깔의 의미는 없는 거고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가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꾸며 보셔야 돼.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칼라로 보고 있잖아요. 문제지 자체가 칼라니까. 그 칼라와 칼라를 보니까 내가 분홍 박엽제를 했는지 뭐 색깔이 제대로 맞았는지 알겠는데, 뒤에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흑백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문제지는 흑백으로 인쇄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분홍 박엽지가 맞는지 파란색이 맞는지 까만색이 맞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러면 색깔을 명시한 거라면 색깔을 명시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기본 값으로 두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예.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왔어요. 원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토 제과 제품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보시면 제1작업에 있는 키토 제과니까 여기 있는 키토 제과, 여기 키토 제과, 여기 키토 제과, 이거죠? 세 가지. 맞죠? 키토 제과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뭐를 갖고 하래요? 내용물 개수 비율. 자, 여기 차트에 들어가는 결과가 칙칙초코, 가토블랙, 키키디스가 여기 있는 그 키토 제과에 있는 제품명에 관한 거죠. 제품명 하나하고, 그 다음에 30%라고 적혀 있고 10에 25%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어디야? 칙칙초코가 개수가 12. 그렇죠. 이게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문제지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키토 제과에 대한 개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지를 블럭을 잡을 때 제품명 개수 옆으로 한꺼번에, 그 다음에 키키디스 18, 가토블랙 10, 그 다음에 칙칙초크 12, 이렇게 잡으시면 편하죠. 아니면 제품명 따로 클릭, 개수도 클릭,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그리고 원형 그래프는 개수, 총 길이, 빈 공간 길이 다 블럭 잡아도 개수 하나만 나와요. 이걸 다 블럭 잡아서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차트 자체를 원형으로 바꾸면 개수 하나만 나온다고. 총 길이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품명 개수, 키토, 그리고 삽입에 가서 원형인데 3차원입니까? 2차원입니까? 3차원이죠? 3차원이잖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를 차트 이동해서 제4작업 바꿔주시고요. 일단은 글자는 바꾸셔야 되겠지? 키토 제과 제품 내용물 개수 비율, 이렇게. 그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두 번째. 스타일은 10번째. 그 다음에 글꼴은 차트에 대해서 도둠이 어디 있어? 도둠 11포인트. 질감 편지지, 서식에 가서 질감, 재생지, 신문용지. 어디가 편지지야? 여기가 편지지네. 네, 편지지.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도둠 굵게 20. 치우기 색깔은 흰색. 윤곽선은 자동. 테두리가 이렇게 보일 테고요. 자, 그 다음 7번째죠.
첫째 조각의 각을 50도로 지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2010은 더블 클릭하면 얘를 얼마로 바꾸라고요? 50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얼마?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드래그 하다 보면 50이 잘 안 잡히니까 50이라고 쓰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클릭, 다시 클릭, 반대편 대각선 방향으로 쓱 당기면 빠져요.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예. 이걸 처음부터 잡아 빼면 각각 분리가 돼요. 처음부터 잡아 당기면 다 각각 분리가 되니까 안 되고, 이 파란 거를 클릭 그리고 살며시 당기면 빠지거든요.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 또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마무리 질 겁니다.